자, 세 번째 사회복지제도 관련 문항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 관련한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선생님이 표시한 걸 보니까 2022년 9월에 20번 문제, 2022년 수능의 15번 문제와 유사한 원리가 담겨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문항이구나. 특히 사회복지제도 관련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개념도 꼼꼼히 알아야 되고, 이 개념은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징을 명확하게 다 분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 개념과 더불어서 표 문제를 잘 푸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된 문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볼게요. 자료 1번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표 문제에서는 꼭 별표로 표시된 단서들을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모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별표에 나와 있는 단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꼭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대. 그럼 우리나라 제도는 어차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를 보니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도 보여줬었는데 장기요양 보험 관련한 거 가는 그러면 사회보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보험 중에 장기요양보험이랑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서 기초연금은 노령이란 단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구분을 잘 못해서 헷갈려 한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선생님이 구분해서 일부러 보여줬었죠. 그 영상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나는 65세 이상 똑같이 노인이야. 근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이 안 되는 노인들한테 이러한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부조와 관련되구나라고 하는 거 찾았습니다. 자, 표 분석을 해볼게요. 수급자 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단위는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수급자, 나수급자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단서 중요한 게 나와 있네. 갑국은 ABC 지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갑국의 전체 인구는 1200만 명. 요거 꼭 써먹어야 되겠죠? 1200만 명이래요. 그리고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공식도 친절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 문제를 소금물 농도 문제라고 지칭하는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금물 농도 개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큰 수조 안에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물은 전체가 몇 g인지는 모르는데 6% 정도의 농도의 소금물이 있대요. 자, 몇 g인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A 지역을 B지역, C지역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명수를 X명, Y명, Z명이라고 지칭을 할 건데 요거와 대비해서 소금물 농도 푸는 거니까 자 볼게요. 똑같이 비커가 A 비커, B 비커, C 비커 에 소금물이 담겨 있어. 근데 A 비커의 소금물의 양은 Xg이야. 그리고 B 비커의 소금물의 양은 Yg이야. 그 다음에 C 비커의 소금물의 양은 Zg이야. 몇 g인지는 몰라. 근데 지금 여기에 소금물의 농도 A 비커 같은 경우에서는 7%의 소금물이 들어있고요. B 비커 같은 경우에서는 6%의 소금물이 들어있고요. C 비커 같은 경우에서는 3%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대요. 자, 요 비커를 각각 큰 수조 안에 놓아보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할까? 자, 초등학교 때 생각을 했을 때, 자, 똑같이 6%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을 몇 g을 큰 수조에 넣어도 이 6%라고 하는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관건은 뭐야? 농도가 다른 A 비커와 C 비커는 7%와 3%의 소금물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 수조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A 비커에 담긴 그람수와 C 비커에 담긴 그람수가 얼마인지 그 비율을 구하는 게 핵심 관건이에요. 자, 봅시다. 6%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A 비커에 있는 Xg의 7% 소금물을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7이죠. 퍼센트니까 이게 Xg만큼 있었어. 그리고 C 비커에는 100분의 지금 3%라고 했으니까 3, Z만큼 있었어.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00분의 전체 큰 수조 6%가 되고 여기에 담겨있는 물 얘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X 플러스
Z만큼의 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x 플러스 3z은 6x 플러스 6z이고요. x는 3z으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를 통해서 이 xg은 zg보다 3배의 많은 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의 원리를 가지고 위에 문제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수급자 같은 경우에 B지역은 똑같이 소금물 농도 6%인 거랑 똑같아. 영향을 주지 않아. 제껴. 그리고 나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20%를 만족을 하는데 A지역은 20%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제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수급자부터 구해볼게요. 100분의 7 명수, 이번에는 그 소금물 g이 아니라 명수로 비유해서 보면 100분의 7x 플러스 100분의 3 z은 100분의 6 x 플러스 y다. 자, 요것을 아까 계산을 해봤죠? x 대 z의 b가 3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수급자 같은 경우에. 자, 이번에는 나수급자 한번 해볼게요. 나수급자도 영향 주지 않는 A지역 제껴. 그러면 B지역 100분의 22%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B지역은 Y명으로 선생님이 뒀죠? Y명. 그 다음에 C지역은 Z명이라고 했으니까 16%의 Z를 해봤더니 전체가 20%가 나왔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y 대 z의 비율이 2대 1인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x 대 z는 3대 1이고 y 대 z는 2대 1이다. 자, 여기서 결론 하나 내릴 수 있죠. x 대 y 대 z의 b는 결국엔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2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갑국 전체 인구, 갑국은 ABC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구는 12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인구 명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3대 2대 1이고 전체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X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가 600, 그 다음에 Y는 400, 그 다음에 Z는 200인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비율 문제에 소금물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러한 숫자를 굳이 넣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친구들은 이 표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그 명수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보면, 자, 중요한 포인트, 같은 퍼센트인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A지역에 지금 X명이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7%의 수급자 비율이 있어. 그리고 C지역에는 Z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3%의 수급자 비율이 있어. 근데 결론은 지금 6%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7%의 X명과 3%의 Z명을 가지고 6%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6%와 7%, 6%와 3%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7%와 6%는 1%의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3%와 6%는 3%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평균치에 더 가깝게 된 것은 이 7%에 해당하는 X지역의 명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크게 그 6%에 가깝게 땡겨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신 친구들은 굳이 이러한 숫자를 굳이 쓰면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X와 Z였죠? Z의 비율이 B가 요거의 명수가 훨씬 더 커야 6%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니까 1대 3 이것을 거꾸로 해서 3대 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게 원래 정석이니까 요 방식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런 문제 많이 풀다가 바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 전체의 비율과 각각의 비율의 차이를 응용을 하셔서 B를 구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나 수급자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인데 같은 퍼센트인 거 영향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지금 22%, 16% 차이에서 22%랑 20%는 2%만큼의 차이가 있어. 근데 16%랑 20%는 4%만큼의 차이가 있어.
근데 결론은 20%에 여기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의 명수가 더 많기 때문에 C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본인 B지역의 비율과 더 가까운 20%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Y 대 Z 인구의 비율은 여기에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해서 Y 대 Z은 그대로 2 대 1이다 라고 하는 거. 2대 4라고 하는 게 거꾸로 역수로 2대 1의 비율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고 요거보다 정석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자, 표를 한번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표를 정리를 해보면 깨끗이 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X, Y, Z 명수 다 구했었죠? 그래서 지금 구분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를 따져보니까 아까 A, B, C가 3대 2대 1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200만 명 중에 3대 2대 1의 비율로 나눠보면 600만, 그 다음에 400만, 200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는 그대로 1200만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가수급자, 그 다음 나수급자, 요 비율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70, 20, 6, 22, 3, 16에 해당하는 숫자. 자, 100분의 7 곱하기 600을 하면 얼마예요? 42. 100분의 6 곱하기 400 하면 얼마예요? 2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0만 명 중에 100분의 20%죠? 계산을 해주시면 120, 88, 32, 240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에 마지막에서 중복, 수급자 비율도 똑같죠. 지금 5%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600에 5%를 해주시면 30, 16, 2,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표 숫자를 가지고 선지 1번부터 5번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결합을 하셔서 밑에 문제의 선지들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 개념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징들 워낙 꼼꼼히 했기 때문에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요 소금물 농도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던 요 표를 이렇게 숫자로 어떻게 전환해 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풀다 보면 이러한 사회복지제도 관련한 문항들도 눈에 익힐 거예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서 우리 2차 지필고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